안녕하세요. 수다닥입니다. 오늘은 비형 간염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비형 간염의 경우 의료진 입장에서는 알아야 할 내용이 정말 방대한 질환인데 그것을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 영상에서는 일반인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설명해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할 거라서 빠지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해 부탁드리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순서는 왜 비형 간염을 꼭 치료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언제부터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비형 간염의 현황인데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비형 간염의 감염률은 8에서 10%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1983년 처음 국내에 비형 간염 백신이 도입이 되고 나서 예방 사업이 실시되면서 비형 간염의 감염률은 점차 감소하여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형 간염 항원 양성률은 10세 이상에서 약 3%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만성 간염, 간경변, 간암 환자의 약 70%에서 비형 간염 항원이 검출되고 있어 만성 비형 간염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치료가 필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질문은 결국엔 만성 비형 간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의 답과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만성 비형 간염의 경우 스스로 느끼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거나 아니면 치료를 시작하였음에도 왜 유지를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 필요를 못 느끼셔서 비형 간염이 감염된 사실을 알고서도 정기적인 정기 검진을 하지 않는다거나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만성 비형 간염 환자에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면서 간의 섬유화를 방지해서 간 기능 손상, 간경변증 혹은 간세포 함종의 발생 등을 예방하므로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뭔가 치료하는 것이 좋은 것 같기는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비형 간염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간경변 혹은 간암이 발생하는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이나 아니면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저는 대한간학회 자료를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한간학회 자료에 따르면 만성 비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는 경우 5년 누적 발생률은 약 23%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성 비형 간염 환자가 치료를 제때 하지 않고 5년이 지나게 되면 그중 23%는 간경변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간경변증이 발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간이 딱딱해지면서 기능이 대폭 감소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한 다른 부작용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혈액응고 장애, 간성혼수, 심한 경우에는 위식도 정맥류로 인한 출혈, 이런 많은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암 발생률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간경변 발생 후 5년 뒤에는 간암이 약 13%, 10년 뒤에는 27%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형 간염을 치료하게 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만성 비형 간염 치료약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약인 비리어드의 경우 약을 5년간 복용했을 경우 거의 모든 환자에서 비형 간염 DNA 수치는 거의 측정되지 않았고 87% 환자에서 조직학적 개선 효과를 74%에서 환자의 간의 간경변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국 요약을 하자면 대부분 환자에서 간경변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오히려 간경변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도 억제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복용을 하셔야지 되는지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드셔야 하는지를 이제 이해하셨다면 언제부터 약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기본적인 만성 B형 간염의 경과에 대해서 아셔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을 하되 이해하실 수 있게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의 경과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이러스의 양과 간염의 정도에 따라 단계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에 파란 선이 바이러스의 양이고요. 붉은 선이 간염의 정도입니다. 바이러스의 양과 간염의 정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 5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짓고 있는데요. 첫 번째 1단계는 면역 관용기, 그리고 2단계가 E형 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3단계가 면역 비활동기, 4단계가 E형 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5단계가 S항원 소실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있는 면역 관용기는 우리 몸의 간세포의 B형 간염 항원이 이미 감염이 돼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항원이 있는 간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 기본 세팅인데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면역 체계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관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공격을 하기 전에 시기에는 간의 섬유화가 진행되지 않고 실제로 대부분 간 경변증도 생기지 않고 생기더라도 일부에서만 생기고 간세포 암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B형 간염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경과를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면역 관용기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주면 좋겠지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E형 항원이라는 B형 간염의 그 항원이 있는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항원이 있는데 이 항원이 양성이 되고 그러면서 바이러스의 양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면역 활동이 시작돼서 간염, 즉 정상 면역세포가 간세포를 공격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는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면역 활동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때부터 우리 몸의 백혈구가 감염된 간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간수치, AST, ALT라는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원래는 간세포 안에 있던 효소들인데요. 간세포가 백혈구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 간세포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겠죠.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 나온 효소들이 피로 나오게 돼서 피검사에서 이 효소들이 측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소위 말하는 그 간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 결국 의사들은 이 수치를 보고 간이 손상되었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의 심한 손상은 이 시기에 약 5% 정도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관용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이 면역 활동기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 계속해서 피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다가 바로 이 면역 활동기가 오면 이 시기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면역 비활동기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E형 항원, 앞에서 말씀드렸던 E형 항원이 음성이 되고 다시 바이러스 수치도 떨어지고 간염의 수치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대부분 이 시기에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일부는 간질환이 진행하는 양상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비활동기가 한동안 있다가 E형 항원은 음성이 된 상태에서 다시 면역 활동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다시 바이러스 수치도 올라가고 간 수치도 상승하게 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시기에는 간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이전에 면역 활동기에 병원을 다니지 않으셨거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들으셨음에도 사정상 치료를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이 시기에는 꼭 치료를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도 지나가게 되면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B형 간염 항원이 없어지는 상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약 0.4% 정도의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를 완치 상태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완치가 50세 이후거나 이미 간 경변이 진행이 된 경우,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간암 발생의 위험도는 지속되게 됩니다. 만성 비형 간염은 이러한 치료 경과를 보이기에 각 시기에 따라 치료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만성 비형 간염의 경우엔 크게 5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2단계, 즉 2단계와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 활동성이 올라가면서 간 손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해당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비형 간염은 당장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간 경변 혹은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잘 하시기 바라고, 치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잘 받으셔서 병이 진행하는 것을 꼭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매번 피검사만 하고 초음파 검사만 하고 치료도 안 한다, 검사만 한다 하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더러는 계시는데요. 그냥 무작정 치료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고 지켜봐도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미 간염이 진행해서 간 경변 혹은 간암이 발생한 경우엔 별도의 치료 기준이 또 있는데요. 이들의 경우에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비형 간염을 치료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가 약을 복용하는 것이 힘들다거나 복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복용을 권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약의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술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